해설이 있는 신앙송 김영옥의 시가 한번 문자리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송가 김영옥입니다. 소란하던 매미 울음소리 대신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화려하진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가을꽃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나무마다 최선을 다해 익어가는 열매들과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는 나뭇잎들은 꽃보다 고운 자태를 뽐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우리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늘로 눈을 들어 가을처럼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을날 저와 함께 머무르시는 어떤 시일까요? 오늘은 안도현 시인의 이웃집이라는 시와 함께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1961년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해창작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81년 대구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시 낙동강이 당선되면서 등단하였고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 당선되었습니다. 1985년 이리중학교 교사로 국어 과목을 가르쳤으나 전교조 활동으로 해임되었다가 1994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복직하여 국어 과목을 가르치다 1997년에 자진으로 퇴임하고 전업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우석대학교 문해창작학과 교수로 지내다 현재는 단국대학교 문해창작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스며드는 것, 너에게 묻는다, 연탄 한 장 등 다수의 시가 교과서에 실려 있으며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연어는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으로 139세와 밀리언셀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노장 문학상, 이수 문학상, 윤동주 문학상, 서월시 문학상, 백성 문학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철시집 서울로 가는 전봉준 외에 모닥불, 그대에게 가고 싶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그리운 여우 등의 시집과 1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된 동화 연어, 나무 잎사귀 뒤쪽 마을, 기러기는 차갑다 등의 동시집과 백석 평전을 출간하였습니다. 제목이 이웃집입니다. 어떤 내용이 상상되시나요? 안도현 시인은 이웃집가의 어떤 이야기를 시로 풀어내셨을까요? 안도현 시인의 이웃집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집 안도현. 이웃집 감나무가 울타리를 넘어왔다. 가지 끝에 오촉 전구알 같은 홍시도 몇 개 데리고 우리 집 마당으로 건너왔다. 나는 이미 익을 대로 익은 저 홍시를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몇 날 며칠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들은 당장 따먹어 버리자고 했고 딸은 절대로 안 된다 했다. 이웃집 감나무 주인도 월경한 감나무 가지 하나 때문에 꽤나 골치 아픈 모양이었다. 우리 식구들이 홍시를 따먹었는지 그냥 두었는지 여러 차례 담 너머로 눈길을 던지곤 했다. 그때마다 아내는 감나무 가지에서 홍시가 떨어질까 싶어 마음을 졸였다 한다. 밤중에 변소에 가다가도 감나무 가지에 불이 켜져 있나 없나 먼저 살핀다고 한다.
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감나무 때문인가, 홍시 때문인가, 울타리 때문인가. 네, 이 시는 아마도 이 30년쯤 전에 쓰여진 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오척전고와 변소라는 단어가 등장하니 말입니다. 담을 넘어온 홍시를 두고 이웃집과 시인의 가족들의 미묘한 신경전이 정말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홍시는 감나무 주인의 것일까요? 마당 주인의 것일까요? 감나무는 가정집에서 많이 기르는 과일나무입니다. 키가 크고 가지가 넓게 뻗어 담을 넘어 이웃집 마당을 침범할 때가 종종 있고 간혹 시비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우리 집 담을 넘어온 감나무 가지는 이웃집의 소유이고 가지에 달린 감 또한 감나무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감이 저절로 마당에 떨어졌다면 그 떨어진 감은 마당 주인의 몫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냈던 백사 이항복 선생은 어린 시절 이웃집 마당으로 뻗어나간 감나무에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감을 이웃집의 하인들이 자주 따먹는 얄미움을 어떻게 고쳐볼까 궁리 중에 대감댁을 찾아가 방 앞에 앉은 뒤 고사리 같은 주먹을 문지방 안으로 밀어넣고 대감님, 이 주먹은 누구 주먹입니까? 이놈아, 그게 네 주먹이지 네 것이더냐? 노한 호령의 어린 항복이 이웃집 담 넘어온 감만 어르신 감이고 문지방을 넘어온 주먹은 왜 대감님 주먹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어린 항복의 말에 대감은 화를 추스리고 저 아이는 장차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되리라 예측했답니다. 물론 감은 돌려주셨고요. 그 대감님은 권율 장군이셨고 훗날 이항복은 장군의 둘째 사위가 됩니다. 다시 시로 돌아와 시인은 우리의 고민이 감나무 때문인가 홍시 때문인가 울타리 때문인가 스스로와 독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의 질문으로 시는 마무리되는데요. 시인은 감나무 때문도 아니고 홍시 때문도 아니고 울타리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럼 그 답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 하나 더 있는 듯한데요. 감나무의 홍시는 어떻게 되었는지 시인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놓으셨네요. 여러분들은 이후의 상황들을 어떻게 결말을 지으시겠어요? 추석 연휴에 오빠 집을 방문했습니다. 옆집 키 큰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가지는 오빠네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저 감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그냥 넘어온 감은 오빠네가 따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웃집 주인과 합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이웃집도 오빠네 이웃집 같았다면 시인과 시인의 가족들이 홍시를 보며 눈치 보고 마음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이죠. 혹시 애청자 여러분 중에 감나무 주인이 계시다면 옆집으로 넘어간 감 몇 개쯤은 이웃과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너무 많은 감이 우리 집 마당으로 넘어온 애청자 여러분이 계시다면 적당히만 드시고 나머지는 돌려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어느 날 골목에서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어르신은 제게 꽃을 보니 웃음이 나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하늘이 정말 예쁘죠? 하늘을 보니 웃음이 나요.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이렇게 예쁜 하늘을 보고 미소를 짓지 않는다면 반칙입니다. 이 가을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김용옥의 시가 머문 자리는 2주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앙송가 김용옥이었습니다. 함께 머물러 주셔서 고맙습니다.